조금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제14강이 되겠습니다. 14강은 교재 페이지 245쪽 위에 동그라미 4번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첫째, 진입도로. 진입도로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 만약에 1200세대다. 그럴 때 이 진입도로의 폭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 표를 외우시라 그랬어요. 기본 강의 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1200세대는 그 표에서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에 속하네요. 그렇다면은 15m 이상 되겠죠? 15m 이상. 이런 식으로 외워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 표를 꼭 외우시라 그랬어요. 300세대 미만은 6m 이상, 300 이상 500세대 미만은 8m 이상, 500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2m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15m 이상, 2000세대 이상은 20m 이상. 이것도 시험 문제 좀 나왔고 좀 변화. 그다음 밑에 방가로 2번. 방가로 2번은 뭐냐면 그 여기는 한 단지인데 여러 개 단지가 있을 때 뭐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합해가지고 세대수를 합쳐가지고 이 폭을 정한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험지 나왔고 밑에 3번, 4번은 그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3번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출구가 하나죠. 근데 3번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출구가 예를 들어서 둘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출구가 둘이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가 몇 미터이고 여기가 몇 미터이면 여기는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냐? 두 개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이렇게 돼 있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만약에 800세대라고 봅시다. 800세대. 요거 좀 방가로 3번 하는 겁니다. 방가로 3번. 시험지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심화 강의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800세대. 그럴 경우에 여기 800세대다. 그럼 거기 몇 미터 이상입니까? 거기 500 이상 1000세대 미만 해가지고 16m 이상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것이 이쪽이 10m다. 그러면 여기 몇 미터다? 여긴 6m 이상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8m다. 그러면 여기 또 몇 미터 이상 돼야 되고 여기도 8m 이상 된다. 왜? 합쳐서 16m 이상. 합쳐서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12m다 그러면 여기 12m다 그러면 이쪽은 몇 미터 이상 되면 괜찮고 뭐 4m 이상 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합쳐서 계산한다. 그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300 이상 500 미만은 12m 이상 두 개 그 출구 합쳐서 500 이상 1000세대 미만은 16m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20m 이상 2000세대 이상은 25m 이상 그렇게 본다 그런 뜻입니다. 나온 적은 없어요. 시험지에 나온 것은 아까 얘기했던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요것이 주로 나왔습니다. 요건 제가 기본강의 해드렸어요. 밑에 괄호 4번은 뭔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방가로 4번은 뭐냐면 도시역이 아닌 곳입니다. 도시역이 아닌 곳인데 아파트를 지었을 때 여기 이래서 자 만약에 이것이 이제 1200세대다. 그럼 여기 몇 미터 이상 돼야 되죠? 여기 보니까 15m 이상이죠? 근데 만약에 20m가 됐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진입도로 요거는 제대로 됐는데 나가자마자 이 공용도로가 이렇게 좁다. 그럼 나가자마자 차가 이렇게 되면 나가자마자 차가 병목 형상이 난다는 말이죠. 병목 형상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요것도 좀 커지라. 요것도 이것만 크면 안 되고 여기 나가 있는 부분이죠. 밖으로 연결되는 이 큰 도로, 이 도로도 커야 된다. 최소한도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나가자마자 좁아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바로 밑에 4번입니다. 그런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6쪽 위에 방가로 5번. 이것도 뭐 심화 강의가 간단히 해드리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주택법상 원명주택이 있잖아요. 그때 원명주택이
다세대 주택형인 원명주택도 있고 연립주택형인 원명주택도 있고 아파트형인 원명주택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세대 주택형인 원명주택입니다. 왜냐하면 받음자기가 660제곱미터 이하라 그랬으니까. 이럴 때는 원래는 아까 기본적으로 폭이 몇 미터 이상 돼야 됐다? 6미터 이상 기본적으로 돼야 됐잖아요. 6미터 이상. 300세대 미만 6미터 이상 반과라도 1번에서. 그러나 이런 경우는 원명이니까 좀 봐주겠다. 몇 미터 이상도 괜찮다? 4미터 이상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주택단지 안에 도로. 이 부분 이제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들만 남았네요. 괄호 2번에 주택단지 안에 도로. 이건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주택단지 안에는 폭 1.5m 이상 보도를 포함해서 7m 이상 도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꼭 외우셔야 되겠죠.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도는 제외하고. 두 번째, 내려가서 다만 예외적으로 7m가 아니라 4m도 되는 경우가 있다. 4m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한번 봐볼까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택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인데 그 길이가 35m 미만이다. 이럴 때 또 하나 있지만 이런 거는 4m 이상도 괜찮다. 최소 7m 이상이지만 여기는 4m 이상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단지 안에서 차가 아주 붕붕하고 많이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하느냐 유선형 도로 설계한다든가 또 도로 놓으면 요철 포장 그러니까 이렇게 덜커덩 한다든가 또는 과속 방지턱 설치해가지고 시속 몇 킬로미터 이하가 돼야 되냐면 20k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뜻입니다. 다만 시험지 제일 잘 나오는 것은 밑에 참고에 있는 과속 방지턱입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과속 방지턱 보니까 높이가 7.5m 이상 10cm 이하 너비는 1m 이상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어요. 올라갑시다. 247조 위에 올라가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설치 나오죠. 이건 이제 핵심만 아시면 돼요. 5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뭐 스쿨버스라든가 어린이집 버스 같은 거 쓰잖아요. 이 길가 세울 때 도로 가운데 쓰면 안 되니까 옆으로 쭉 들어가서 약간 그 도로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버스 대듯이 그렇게 이 안전보호구역, 즉 버스가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몇 세대 이상 공동택일 때? 500세대 이상 공동택일 때 이런 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몇 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반괄호 5번입니다. 247조 위에 반괄호 5번 보니까 만약에 보행자 보도가 차도보다는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차도면보다 10cm 이상 높게 된다. 10cm 이상 높이가 차도보다 10cm 이상 보도가 높아야 된다. 다만 높이가 같을 때는 어떡하냐? 그럴 땐 차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옆에 화단, 짧은 기둥 이런 걸로 구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주차장은 일단은 간단하게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장 할 때 주차 대수는 어떻게 기준하느냐? 세대수 기준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대수 기준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전용 면적 합계로 해가지고 그걸로 계산해가지고 단지별로 주차 대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는 600세대 아파트 단지다. 여기 아파트 단지는 800세대 아파트 단지다. 이럴 때 어디가 주차 대수가 더 많이 될까? 주차장이 어디가 더 넓어야 될까?
주차 대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될까? 그런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렇게 됩니다. 이 세대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합계로 계산한다. 전용면적 합계. 그래서 전용면적이 만약에 요게 이쪽은 아파트가 80제곱미터짜리다. 여기는 이렇게 합시다. 여기는 100제곱미터짜리다. 아파트가 한 집당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짜리다. 요거는 70제곱미터짜리다. 아파트가 한 집당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는 여기가 세대수가 더 많지만은 전용면적 합을 계속 구해보면 요거는 6만이 될 것이고 6만 제곱미터 요거는 7, 8, 56, 5만 6천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주차 대수가 더 많다고요? 여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대수는 작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리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차 대수가 476.2대가 나왔다. 이때는 몇 대로 하냐면 무조건 소점 이하는 무조건 한 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477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거기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넘을 때 60제곱미터 넘을 때는 이런 거 둘 다 다죠. 60제곱미터 넘을 때는 무조건 한 세대당 한 대꼴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70제곱미터니까 60제곱미터 넘었죠. 그런데 만약에 주차 대수가 계산했더니 780대가 나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은 780대 나왔다 하더라도 60제곱미터 넘을 때는 제곱미터가 넘을 때는 평수가 그럴 때는 한 세대당 한 대꼴 이상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몇 대로 계산한다? 800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거의 나오고요. 다만 이제 60제곱미터 이하할 때는 0.7대꼴로 계산하고 한 집당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표 보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 표 보는 방법. 자, 만약에 이제 서울특별시다. 근데 그 서울특별시 아파트가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냐면 9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럴 때는 몇 제곱미터당 한 대꼴로 계산해야 될까? 그런 뜻입니다. 자, 서울특별시인데 아파트가 집집마다 평수가 90제곱미터짜리다. 이때는 얼마당 한 대꼴로 주차 대수가 들어가는가? 표를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일단은 서울특별시는 거기 서울특별시 나오죠. 특별시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저게 90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까? 85제곱미터 초과입니까? 85제곱미터 초과에 속하죠. 그렇다면 쭉 연결하면 65제곱미터당 한 대꼴이다 나오죠. 6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65제곱미터당 한 대꼴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특별시에서 85 초과는 65제곱미터당 한 대꼴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85 이하일 때는 75제곱미터당 한 대꼴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잘 나온 얘기는 아닌데 거기 원명 특별규정에 의해서 주차 대수가 세대당 0.6대 이상 돼야 되고요. 다만 그걸 갖다가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다. 그 대수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248쪽에 주택 외시설 주차장 그거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한단 말이죠. 즉 상가 같은 거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있잖아. 이거는 주택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노인복지주택도 역시 똑같이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거기 0.3대 거기 노인복지주택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0.3대꼴로 계산한다. 한 세대당 0.3대꼴로 계산하면 되고 또 철도보조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다. 이게 이제 공공택인데 공공택에 있어서는 그런데 500제곱미터 이내에 있는 공공택 역로부터 이럴 때는 거기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도 있다. 주차 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까지.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뭐가 있으니까 지하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뜻이죠. 역시로부터 반경 500m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하철이 바로 거기 옆에 있으니까 굳이 주차 대수를 꽉 안 채워도 된다.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금자리택은 요즘 이제 공공택으로 이름을 갈았습니다. 공공주택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택,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는 공공택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철도부지 활용 공공택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매우 중요하죠. 이건 실무에서 시험 문제 계산한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계산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00세대다. 그럼 관리사무소 면적이 그냥 950세대를 하겠습니다. 950세대다. 그럼 관리사무소 면적이 얼마를 계산해야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950세대다. 그럼 관리사무소 면적은 얼마를 할까? 일단은 기본에 거의 보니까 50세대를 기준으로 주고 10제곱미터를 가다. 10제곱미터 그거 미터라고 돼 있죠. 미터 이걸 이렇게 잘못된 거니까 뭐로 고치냐면 제곱미터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 이렇게. 그래서 50세대 기준에 놓고 10제곱미터를 갖다가 일단 줍니다. 그래서 50세대 기준에다가 10제곱미터를 기본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몇 세대 남았죠? 900세대 남았죠? 900세대 남았네. 그럼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돼. 그럼 한 세대당 얼마 계산하느냐? 거기 50세대 넘을 때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관리선 설치한다고 했죠.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 거기 500cm하고 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게 고치냐면 이거는 어떻게 고친다고 하냐? 50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고치면 되겠어요. 제곱센티미터 500제곱센티미터 50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한 세대당 얼마씩이라고요? 500제곱센티미터 500제곱센티미터인데 요게 수학은 단위를 통일해야 됩니다. 여기가 제곱미터고 요거 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곱미터로 고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0.05 제곱미터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그럼 얼마냐면 45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럼 다 합치면은 10하고 45니까 55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걸 갖다가 옆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면적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10 더하기 그다음에 950 빼기 50 곱하기 0.05 이렇게 가지고 55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가 45가 될 것이고, 그래서 55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은 10 더하기 세대수 빼기 50, 그 다음에 곱하기 0.05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용하든 간에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실무에서 벗기 말고 실무에서 계산하는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무에서도 같이 풀어봤을 거예요. 예. 이어서 이제 수해방지가 나오는데 수해방지입니다. 수해방지는 이제 비가 왔을 때 옆에 있는 낭떠러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경사진 부분 뒤에 방벽같이 생긴 게 그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띄어서 축대 같은 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띄어서 짓거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 띄냐면 보겠습니다. 거기에 주택단지 안에 2m 이상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할 때는 그 옹벽 또는부터 건물 외벽 부분까지 당의 높이만큼 띄거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축대가 있어요. 축대가 여기 만약에 2m 이상이다. 즉 3m다. 그러면 3m만큼은 이 높이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 띄라고요? 3m를 띈 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짓거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이 안에 여기다 저러면 이게 무너지면 깔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m 이상일 때는 2m 이상 띄거라. 이것이 원칙이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 예가 있어요.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1번 옹벽 등의 기초보다 기초가 낮은 건축물이다. 이때는 옹벽 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까지를
5m 이상 떼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이게 원칙이고 2m 이상이면 2m 이상 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번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옹벽이 있는데 이 기초 있습니다. 기초. 기초보다 낮은 기초 건물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보다 낮은 건물이에요. 이럴 때는 몇 미터 이상 띄라고요? 이럴 때는 몇 미터 이상 띄어야 된다. 거기 보니까 5미터 이상 띄는 게 원칙입니다. 얘도 있지만 5미터 이상 띄거라. 5미터 이상 띄거라. 그 뜻입니다. 낮을 때, 기초가 더 낮을 때. 또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 부분 및 땅으로부터 1m 이하인 건축물의 부분입니다. 옹벽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부분, 그 다음에 땅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옹벽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여기 지하 건물이다. 지하다. 또는 1m다. 1m밖에 안 나왔다. 여기 1m밖에 안 나왔습니다. 1m도 안 나온 겁니다. 이럴 때는 안 떼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지하는 말이 무너져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조금 튀어나온 거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m 나오고 지하 이런 거는 안 떼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안내 표지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안내 표지판 300세대 이상 꼭 외우라고 기본 강의에서 해드렸어요. 근데 안내 표지판이 몇 개 있냐면 전엔 4개였는데 지금 2가지다라고 얘기해드렸고, 특별히 거기에 이제 남은 것은 니은의 단지 입구 표지판, 디귿의 단지 종합 안내판인데, 다만 니은의 단지 입구 표지판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해당 도로 표지판이 있으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다음 보안등 매우 중요하죠. 7번 보안등. 이건 제가 기본 해드렸습니다. 꼭 외우셔야 될 필요. 간격은 50m 이내다. 꼭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250.8번 가스 공급시설. 요건 뭘 외워야 되냐면 방가로 2번 시도의사가 500세대 이상일 때 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기본강의에서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난방설비. 난방설비는 기본강의에서 해드리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일단 난방설비 할 때 기본적으로 6층 이상일 때는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 난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인 공동택은 난방 설비할 때 중앙집중 난방 또는 지역 난방으로 하거라 그 뜻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난방할 때는 예외다. 이게 뭐냐면 개별 난방입니다. 개별 난방할 때는 거의 예외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라 2번은 뭐냐면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런 겁니다. 방가라 2번, 즉 공동택의 난방 성비를 중앙집중 난방망을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때 수록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는 2개소 이상, 10층 넘는 경우는 10층 넘는 때마다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 구역을 하거라 이게 나오는데, 제가 그리면 이걸 보시고 이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난방을 할 때 이게 고층 건물인데 할 때 이제 이거 지하에서 열 기관이 있겠죠. 열 기관에서 이제 물을 뿜어 올리는데 이게 하나가 이 배관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고층을 이건 물이 다 식습니다. 물이 식어 찬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아주 춥잖아요. 추워요. 보일러가 추울 거 아닙니까? 하나 타고 올라가면 그러지 말고 그냥 일정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여기 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또 여기 따로 이게 또 들어가고 또 여기 따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획별로 이 관이 들어가 가지고 여기도 따뜻하고 여기도 따뜻하고 여기도 따뜻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옆으로 가셔서 폐기물 보관시설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11번 전기시설 요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시설에서 방가라 1번 이거 계산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11번 전기시설에서 방가라 1번 계산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즉 어떤 경우가 되냐 하니까 이런 경우예요. 일단은 각 용량이 얼마입니까? 매 세대당
3kW 이상입니다. 계산할 때 세대별로 3kW 이상인데 다만 가로열고 전입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그때는 그것도 제곱미터도 고쳐놓으세요.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더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곱미터는 그렇게 고쳐놓으면 되고요. 자, 요거 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세대별로 기본이 몇 킬로와트 이상이라고요? 3킬로와트 이상입니다. 근데 6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계산을 좀 하게 돼 있네요. 좀 거기 따라서 계산해 볼 텐데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다. 85제곱미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평수가 85제곱미터일 때 얼마가 계산될 것인가? 자, 85제곱미터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은 85제곱미터짜리 아파트다, 평수가. 그럴 때 일단은 거기 6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일단 60을 자릅니다. 60제곱미터를 자르고 얼마를 주느냐 하니까 일단 3kW를 줍니다. 거기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kW 일단 주고 3kW 주고 그럼 얼마 남았죠? 25제곱미터가 남았는데 이럴 때 거기 보면은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더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25제곱미터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10제곱미터마다 그러면 여기 10 여기 10 여기는 얼마 남을까요? 이제는 여기는 5가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60 10 15 이렇게 된다. 이때 10마다 얼마씩 더해 간다고요? 거기 보니까 0.5kW씩 더해간다. 0.5kW씩 더해간다. 0.5kW. 근데 이게 문제다. 여기 10 당연히 0.5kW인데 그럼 5는 어떻게 할 것이냐? 5는 그러면 0.25를 할 것이냐? 아니다. 똑같이 나머지 잔뿌랭이는 똑같이 그냥 0.5kW를 해줍니다.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 합치면 1.5kW고 저기까지 합치면 4.5kW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는 거기 방가로 3번 전기설의 11번에 방가로 3번입니다. 주택단지 안에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로 아파트 같은데 땅속으로 전기가 들어오라 그런 얘기죠. 다만 전봇대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어떤 경우냐? 세대당 전용 면적의 60제곱미터 이하인 떡을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m 이상 도로에 가설할 때 그때는 이제 가공선 이게 뭐냐면 전봇대로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급배수 시설, 급수 배수용 배관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안에다 넣으면 안 된다. 왜? 나중에 녹슬가면 꺼내기 힘드니까. 다만 예의가 있습니다. 거기 기역, 급수, 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등등 모두 몇 가지 있죠.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콘크리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적은 없고요. 이어서 폐쇄로 텔레비전 꼭 아셔야 되겠죠. 폐쇄로 텔레비전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일단은 의무 관리 대상할 때 공동택은 폐쇄로 텔레비전 즉 CCTV를 설치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화소 카메라에 해당되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이거 전보다 많이 커진 겁니다. 이거 개정되지 않고 이것이 실무에서 나왔어요.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130만 화소 이상일 것. 나머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이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설치하는가? 바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동 출입구마다. 이거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어서 복리설입니다. 밑에 5번. 복리설 중에서 근린생활설이 나오는데
이 근린생활시설은 누차 얘기했다시피 아파트 상가입니다. 이 상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니까 다 합쳐가지고 상가는 거기 바닷면적 다 합친 걸로 얘기하는데 그 합쳐가지고 1,000제곱미터가 넘을 때는 그때는 공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상가 그 바닷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300평이 넘는단 말이죠. 그때는 공터 같은 거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차가 와가지고 물건도 내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 냄새도 나니까 그 옆에 보니까 식조경을 위한 악취 차단과 조경을 위한 석칙제 나무 같은 심으라는 얘기죠.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린생활시설 면적 얼마를 넘을 때 1,000 바람잡 게 1,000제곱미터 넘을 때 조치한다는 사실. 유치원 밑에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치원은 세대수가 가장 크다. 몇 세대 기준이냐 올라가 보니까 2,000세대 꼭 외우시고 2,000세대 이상이다. 그런데 253째 박스에 세 가지 동그라미 1번 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이미 있다. 동그라미 2번 통행거리 200m 이내에 학교보건법상의 시설이 있다. 등등등 세 가지. 이럴 때는 유치원을 설치 안 해도 괜찮다. 유치원 설치 면제 사유입니다. 위에 세 가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기준. 근데 순수하게 유치원만 하나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교회하고 같이 유치원 하나 붙는다든가 무슨 뭐 다른 거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거기 보니까 그 유치원의 용도의 바람잡기는 그 전체 건물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주도권 차지해야 된다? 유치원이 더 주도권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2번 보면 뭐냐면 화장실 같은 거, 복도 같은 걸 따로따로 내주라 그 뜻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유치원이 조금 애들이니까 유치원 애들이 만약에 어른들 쓰는 화장실 가지고 어떻게 볼 거예요? 빠지면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주민공동시설, 이건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공동시설, 이건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100세대 이상일 때는 주민공동시설을 갖다가 거기 면적 기준에서 꼭 설치해야 됩니다. 100세대 이상일 때. 다만 그걸 강화 또는 완화할 수도 있긴 있어요. 4분의 1까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억, 1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 들어가야 돼요. 공동시설이.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800세대다. 기억에 있어서 800세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거기 2.5제곱미터를 더한다. 2.5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 곱하기 2.5제곱미터 하면 얼마일까요? 2000이 되겠죠? 200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전체 주민공동시설 합친 면적이다.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500제곱미터 기본 잡고 세대당 2.2제곱미터를 더한다. 2제곱미터를 더한다. 기본을 500 잡고 2제곱미터를 더한다. 만약에 1200세대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을 얼마 주고 500제곱미터를 주고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세대당 1200세대죠. 얼마씩 곱한다고요? 2제곱미터씩 곱한다. 그럼 여기 얼마죠? 2400이 되겠네. 그럼 합치면은 2900이 되겠네. 모두 2900제곱미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254쪽입니다. 근데 그럼 그 면적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수적으로 공동시설에 들어가야 될까? 보니까 올라가서 150세대 이상일 때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꼭 들어가야 되고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이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거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필수는 뭐죠? 거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가 되겠네요. 예. 이어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이건 이제 위층에서 쿵쾅쿵쾅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대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성능 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인정한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즉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 그걸다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쿵쾅쿵쾅 하는 걸 그 성능을 갖다가 잰단 말이죠. 이걸 측정하는 기관을 갖다가 누가 정했냐?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되는 기간은 뭐고요? 지정되는 기간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때 그 기간은 그 인정받은 제품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거기 모두 몇 가지, 네 가지 해당할 때는 취소할 수 있고, 특별히 기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범으로 인정받았다. 이때는 그 제품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제일 밑에 동그란 5번입니다. 이건 제품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 지정했던 그 기관, 성능 등급 인정 기관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냐? 모두 네 가지가 있죠. 특별히 기억은 255쪽의 기억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범, 이거는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또 거기 취소에 뭐가 있냐면 거기 리을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서 인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 이때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2년 이상. 위에 기억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닥 충격은 거기 인정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거기 보니까 성능 인정의 유효기간은 성능 인정을 받는 날부터 5년을 한다. 5년 외우시면 되겠네요. 5년. 다만 이것을 연장할 수도 있다. 더구나 2번입니다. 연장. 이때 연장 기간은 한 번 연장할 때마다 3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기본 5년 연장할 수 있긴 있는데 한 번 연장할 때는 3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이어서 256조 신제품 성능 등급 인정. 신제품은 별도 등급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6조 밑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입니다.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택입니다. 일단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느냐. 기술이 모두 5가지가 있어요. 자, 5가지 있습니다. 거기 동그란 1번 고단열, 고기능, 외피 구조, 기밀설계 등등 해놓고 맨 끝에 고단열, 고기능 해놓고 끝에 저에너지입니다. 고에너지가 아니라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2번은 저효율이 아니라 고효율 열원 설비, 제어 설비, 고효율 환기 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 기술 등등 해서 모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있습니다. 근데 5번에 거기 맨 끝에 에너지 절감 정보 기술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5번에. 5번 끝에 쭉 한 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에너지 절감 정보 기술을 에너지 이용 효율 에너지 이용 효율을 즉 극대화하는 기술 극대화하는 기술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거기 에너지 절감 정보 기술 5번 끝에 그걸 어떻게 하냐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이렇게만 고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공업화 주택입니다. 공업화 주택은 거기 누가 인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데 유효기간 꼭 외우세요. 인정 공고일부터 5년입니다. 5년 체크.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 공업화 주택 인정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모두 3가지가 사유인데 특별히 2번에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요거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요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258쪽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공동택 성능 등급 표시 요거 굉장히 유력합니다. 일단 몇 세대 이상일 때 1000세대 이상일 때 이때 거기 공동택 성능 등급에 대한 등급을 받아가지고 입자 모집 공고에 표시해야 된다. 1000세대 이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그 등급 종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거기 예를 들어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등등해서 모두 5가지가 있죠. 요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5가지 꼭 등급 알아놔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장수명 주택입니다. 장수명 주택은 그 주택이 오래가는 주택이에요. 오래가는 주택인데요. 오래.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장수명 주택인데 누가 고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건 오래가는 거다라고 고시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고시 내용이 어떻게 구분하느냐? 장수명 주택을 거기 2번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일반 등급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을 때 밑에입니다. 대통령 정하는 호수 이상 지을 때 이때는 일반 등급 이상 돼야 돼요. 일반 등급 이상 돼야 됩니다. 최소한도 일반 등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 예, 나머지는 읽어보시는데 맨 끝입니다. 이렇게 장수명을 짓게 되면은 보너스를 줘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데 거기에 얼마? 100분의 110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완화한다. 100분의 110까지 올릴 수, 10%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 100분의 110까지 올릴 수 있고 용적률 100분의 11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했는데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보통 우리 법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한 문제 정도. 다만 실무도 또 나와요. 양은 되게 많지만 그래서 비교적 자세하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면 커버가 거의 다 될 겁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이제 15강에서는 제4장 주택 공가 거래를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5강에서 뵙겠습니다.